안녕하세요, 찰나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이번 연휴는 좀 길었죠?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, 금요일 연차 쓰면은 9일까지 시간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긴 연휴 동안 해외로 빠지는 파들이 많잖아요. 요번 추석 연휴에는 뉴스에서 그런 해외파, 여행파 이런 거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, 더군다나 7월, 8월 방학이었고 추석 연휴 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항공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거 보면은 경기가 아주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. 물가도 너무너무 비싸잖아요. 올 추석은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. 아버지 산소는 양산 석계공원묘지에 있어요.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그때 그곳으로 양산까지 간 것 같은데, 우리 집에서도 대구에서도 한 2시간 이렇게 걸렸어요. 요즘 추석인데도 굉장히 덥잖아요. 추석 다음날 갔었는데 애 아빠 일 때문에 일찍은 못 가고 도착하니까 한 3시쯤 되었는데 땡볕에 고생이겠다 싶긴 했는데 다행히 구름이 해를 딱 가려줘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추석 다음 날이니까 올 사람은 다 오고 갔잖아요. 조용해서 좋았어요. 정말 아파트에 칸칸이 집인 것처럼, 성냥갑인 것처럼 그 석계공원묘지도 즐비하게 무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5년 만에 가서 갈 때마다 찾아 헤매요. 너무 많으니까. 그래도 빨리 이번에는 찾았던 것 같아요. 아버지 산소를 얼른 찾고 그 다음에 간단히 인사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제일 가쪽에 할아버지 산소도 있어요.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리고, 우리가 따로 추석 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, 아버지 좋아하는 소주 한 병 하고 집에 있는 과일 몇 가지만 가지고 갔어요.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하고 절 2번 하고, 정말 끝도 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같은 라인에 할아버지 제일 가에 있고 10번째쯤에 아버지 산소가 있어요.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? 차례차례 이렇게 산소를 쓸 텐데, 아버지가 44세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그때 무슨 수술도 하시긴 하셨어요. 아픈 와중에 아들이 죽으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겠죠. 그래서 큰아들 보내고 나서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같은 라인의 공원묘지에 같이 있게 되었네요. 옛날에 둘째 고모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. 전쟁통에 피난길에 그날따라 할머니가, 고모한테는 엄마겠죠? 할머니가 계속 잠을 자고 있더래요.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외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고모가, 오빠야, 엄마가 계속 잠만 잔다, 안 일어난다 이러니까는 아버지가, 바보야, 엄마 죽었잖아, 돌아가셨네, 극하더랍니다. 전쟁통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. 그 당시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랑 고모랑 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그 생각만 했는데,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시네요. 너무 안 됐네요. 그쵸? 할아버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그렇게 전쟁통에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자식들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얼마나 억척같이 사셨을까요? 아들 넷한테 큰 집을 다 하나씩 물려주셨거든요. 딸은 왜 안 줄까요?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할아버지 인생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말 북한에서 남한에 와서 정착하고, 마지막 할아버지 집도 아주 근사했었거든요. 물론 재혼도 하셨고요. 엄청나게 잘 억척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억척같은 분이 끝내는 큰아들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셨어요. 제 기억 속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기억은 없어요.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. 아버지도 되게 말씀이 없으셨거든요. 2분 나란히 누우셔가지고 대화는 하실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서로 의지는 되겠네요. 성묘를 마치고 부산 집으로 가면서 남편과 차 안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나는 묘자리 쓸 필요 없이 산이나 강이나 아무 때나 흔적 없이 그냥 뿌리라고, 묘자리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,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. 남편이 되게 저보고 이기적이래요. 남은 자들은 찾아갈 곳도
뭐 추억할 곳도 없지 않느냐, 그게 맞느냐 그러면서 되게 티격태격 차 안에서 한동안 계속 그 일로 당장 일도 아닌데 그 일로 막 또 싸웠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저는 어릴 때는 그냥 식구들하고 우우 가니까 몇 번 갔었고,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 산소에 거의 간 적이 없죠. 5년 전에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때 그때 한번 찾아간 적 있어요. 혼자서.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그런 고민으로 조금 아버지라면 뭐라고 말해줄까 싶어서 한번 간 적 있었고, 요새 또 갱년기도 오고 조금 마음이 허해서 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히 조금 요번에 가서 조용하고 술 한잔 올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찾아갈 때 있으면서 그러면은 내 뒤에 남자들 우리 아이들은 찾아올 때 없게 만드는 게 맞냐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, 그냥 아버지 묘가 있으니까 오기는 왔지만 없다고 해도 아버지를 추억하지 않나요? 앞뒤가 맞지 않나? 무덤을 만들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물론 화장하고 요새는 뭐 납골당에 모시고 그런다지만 그런 것도 싫어요.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그곳에 없습니다.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. 바람이 불면 바람에 실려서 지나가고 있다. 전에 아이들한테도 말한 적 있어요. 엄마가 죽고 나서 바람이 분다?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. 그리고 뭐 지들끼리 만나서 엄마 흉도 보고 옛날에 그랬지 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. 뭐 솔직히 찾아가지도 않아서 저도 죄책감 같은 게 막 들었잖아요. 괜히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엄마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? 나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요. 나중에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가요? 이런 나를 남편은 어제 되게 이기적이다. 지 생각밖에 못한다. 그렇게 말을 하는데, 이게 이기적인 거라면 저는 이기적인 쪽으로 택하겠어요. 아이들이 나를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는 내가 힘들 때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. 행복하고 살만할 때는 아버지를 떠올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힘들면 생각나는 사람, 부모님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떠올릴 때면은 그들이 힘들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살면서 힘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네요. 너무 무거워졌나요? 오늘은 산소에 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. 그렇게 그런 거죠. 성교 마치고 부산 집에 갔어요. 동생들이 먼저 와 있었지요. 북적북적. 추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. 추석에도 설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. 명절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간소화하자 해서 우리 집이 큰 집이었어요. 큰 집이라서 제사도 되게 많았는데 제사 다 많이 없애고 명절도 추석은 제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우리 식사할 수 있을 정도. 작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. 식사하는 것도 제사 지내는 만큼 식구들 각 집에 4명이니까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되게 솔직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오빠네가 간소화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부담되지 않게 음식을 하나씩 해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, 다행스럽게도 막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올해는 갈비, 밑반찬하고 튀김하고 막내가 다 해왔더라고. 각 집에서 각출해서 막내에게 재료값 주면 되는 걸로. 오빠네 물론 얼케 언니가 뭐 육개장하고 밥하고 이렇게. 제일 맏딸인 저는 돈만 내는 걸로. 과일이나 잔주하고 서로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여야지 누구 하나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매달 부담되지 않게 매달 걷어서 엄마 생신 때도 나가서 먹고, 그동안 오빠 내가 많이 애썼잖아요. 이제 추석 문화가 바뀌죠. 명절 문화가 바뀌죠. 옛날에는 우리 집이 큰 집이라서 명절 때나 뭐 제사 때나 한 달 전부터 엄마가 생선을 사다가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쥐고, 꼭 작은 집, 그리고 고모네, 그리고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 뭐 오야지, 그래서 밑에 인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. 그 인부들도 다
명절 때 인사 오고 뭐 그러면은 엄마가 다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많은 식구들 집에 갈 때 또 다 싸주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일주일 전부터 뭐 전 부치고 뭐 되게 북적북적 떡하루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추석 빔 우리 뭐 옷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하긴 한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. 서로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명절이 예전처럼 마냥 반갑지만은 않잖아요.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 식구들만 보면 좋고 서로 부담되지 않게 기분 좋게 하게 시켜 먹고 이번 추석도 막내가 음식 좀 해오고 이렇게 안 해오고 회 같은 거 시키고 그렇게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. 명절이다 하니까 그렇게 모였잖아요. 명절이 사라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서로 즐겁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고 좋았어요. 앞으로 더더욱 서로 부담되지 않게 하자 하고 앞으로는 모임 때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런 얘기 나누고 부산 식구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. 일년에 4번 보니까 만났을 때 서로 자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상대방 얘기 안 듣고 상대방 얘기 조금 듣고 서로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하는 뭐 어쩌겠어요. 부산 사람들 목소리 큰데 뭐 어쩔긴데요. 큰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장례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? 자연으로 흔적도 없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내 생각은 이기적인 건가요? 이번 추석 작년부터 지내지 않고 가족끼리 그냥 밥 먹고 놀고 즐기는 거 할아버지,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 그냥 먹고 놀고 했다고 화내실까요? 저는 이제는 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. 전통을 지키는 게 맞지 그게 어떻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? 저는 님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.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이번 주부터는 정말 시원하신데요. 진짜 그렇겠죠? 이제 더 이상 여름이 못 버티고 가겠죠? 가을이 오겠죠? 시원할 때 만나요. 안녕.